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수준별로 교재를 어휘, 문법, 독해, 듣기, 영자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홍콩 가이드도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먼저 어휘부터 볼게요. 이 책들은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학원에서 많이 쓰는 교재인데요. 이 워드마스터 시리즈하고 그 주니어 능률 복화 이 시리즈는 대부분 학원에서 쓰는 교재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예요. 즉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단어장은 이미 다 공부하고 중학교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등 시리즈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끝내놓고 중학교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어 공부를, 단어장을 이렇게 하지 않은 친구들은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까 꼭 다 공부를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두 권이라도. 그리고 이 책들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주니어 복화 기본을 쓴다고 하면 이 기본 책을 한 두 번, 세 번 돌립니다. 두 번, 세 번 반복을 시험을 또 보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다 아이들이 암기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실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장 한 번 쓰고 꼭 버리지 말고 두 번, 세 번 내가 이 단어를 다 이제 알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자기가 직접 서점에 가서 이걸 단어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자기가 좀 더 끌리는 책이 있을 거예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책 있잖아. 자기한테 맞는 책. 그런 책을 골라서 암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휘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발음하고 뜻을 매칭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발음하고 뜻을 매치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explain이라는 단어를 암기한다고 하면 이게 설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explain 설명하다가 explain이고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뜻을 계속 매치를 시켜야 돼요. 이때 발음은 요즘에 그 단어장 보면 대부분 QR코드 찍으면 발음 다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거 좀 많이 안 쓰더라고요. 대충 자기가 이제 파닉스 배웠으니까 대충 그 옆에 나온 발음 기호를 토대로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어휘를 암기하는 게 결국에는 리스닝, 듣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듣기 할 때 내가 듣기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점수가 많이 안 나온다라는 친구들은 단어 암기, 이 어휘 암기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음으로 이 단어를 외우는 것과 그리고 외국인, 즉 원어민의 발음으로 단어를 외운 거는 다르거든요. 그다음 듣기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단어를 그냥 봐서 아는 거랑 들었을 때 바로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자기한테 오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듣기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그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때 꼭 발음을 정확하게 외국인 발음으로 듣고 뜻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외웠으면 좋겠고요. 이게 계속 explain 설명하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explain 철자를 아나? 라고 이제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x 다음에 플레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외운 발음이랑 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무슨 깜지를 써서 EXP 이렇게 외우진 않아요, 요즘엔. 그리고 혼자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은 시험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단어만 쭉 쓰고 뜻을 쓸 수 있는지 또는 뜻만 쫙 써놓고 이 영어 단어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험지를 만들어서 혼자서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단어를 몇 번 눈으로 봤다고 해서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어를 연상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단기 기억 굉장히 좋아서 시험 보기 전에 후다닥 외워가지고 시험을 쫙 봐요. 그런데 시험 끝남과 동시에 오늘 뭐 봤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연상법이랄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인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friend라는 단어 되게 쉬운 단어인데 많이 틀려요. 철자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friend 할 때 여기 앞에 대부분 친구들이 요일은 다 아니까 프라이데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리고 end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금요일 불금의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친구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되게 철자를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이 digest라는 단어가 소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소화하다, 소화시키다 라는 뜻인데 digest 또는 digest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 그 과자 중에 다이제라는 과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이제 과자를 먹으면 소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몰라도 오래 갑니다. 굉장히. 그래서 단어하고 뜻이 굉장히 오래 가는 이런 방법, 자기만의 방법,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자기만의 그 단어, 각각 단어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린 이 브릭스 그래머는 굉장히 쉬운 책에 속합니다. 이 교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이고요. 저는 중학생들한테도 가끔 이 책을 쓰는데 중학교 때 처음 문법을 접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쓰는 문법 교재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설명이 무슨 용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문법을 접하는 친구들은 중학생이어도 이 교재를 쓰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초등학생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그림도 있고 글씨가 이렇게 빽빽하지도 않고 설명이 있긴 있는데 막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져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 책은 패턴 드릴이라고 해서 패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쫙 나와 있어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패턴 드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이거 비동사니까 쭉 비동사, 부정문이니까 쭉 not 붙이면 되겠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법을 할 때도 그 각각 문장에 나온 단어 자기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꼭 찾아서 암기를 해야 되고 문법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이 두 교재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그래머 바이트라는 책은 설명이 반, 설명 반이면 문제 반 이런 식이에요. 반반 정도 나왔어요. 즉 문제가 많진 않은데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엄청 막 어렵게 풀지는 않아서 내가 어느 정도 문법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그래머 바이트라는 교재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 책도 워크북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막 부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학원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숙제도 내줘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려보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찾은 책이 바로 푸는 문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설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설명 한 페이지면 문제는 엄청 많이 있는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객관식이 되게 많이 있어서 솔직히 부담은 없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비동사만 해도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응용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머 바이트 1권이 끝나면 바로 푸는 문법 1권을 한 달치, 그다음에 2권 끝나면 2권, 3권 끝나면 3권 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내가 문법을 뭐 한두 번 쫙 이렇게 훑어서 대충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나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바로 푸는 문법, 이 책도 되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This is Grammar라는 책은 학원에서 되게 많이 쓰는 책이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이게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초급 있죠, 초급? 이 초급 1권도 혼자서 공부할 땐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은 설명도 충분하게 나와 있고 문제도 충분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이 스타터 먼저 하고 나서 이 초급 1권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문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This is Grammar라는 책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그럼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법 교재를 풀 때 절대 먼저 문제부터 풀지 말고요. 설명 좀 충분히 읽은 후에 그리고 이해한 후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즉 거기 나온 개념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개념 암기를 하지 않고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고 푸는 거지 자기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개념 내가 보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도가 될 때까지 제가 충분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빈칸 정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친구들이 앞뒤 살짝 읽어보고 그냥 막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선생님들 할 수 있고요. 학생들 처음에 이제 문법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오답이 많아질 거예요. 문장을 한번 읽고 해석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나중에 뭐 능동수동이 들어간달지 그런 경우에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 나와 있는 지문 있죠. 1, 2, 3, 4, 5번에 있는 지문을 한번 읽고 다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재를 혼자서 집에서 푸는 거, 뭐 누가 빨리 풀어라, 몇 초 안에 풀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연습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문법을 문제도 풀 때도 다 해석을 해가면서 꼭 풀어야 하고요. 마지막에 오답 확인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틀린 문제 오답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답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고요. 이 오답이라는 게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이 오답에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몰라서 틀렸거나 실수해서 틀렸거나. 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실수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하지만 실수가 계속되는 경우 그냥 자기 실력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가 뭐 몰라서 또는 실수로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보다는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내가 왜 답을 틀리게 골랐는지 틀린 답이 계속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정답이 자기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 답은 맞는 답을 외워야 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영작은 문법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은 이 교재를 다 이제 펼쳐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 문법입니다. 문법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영작책 딱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문법을 배웠지만 영작으로 이렇게 풀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순이 아직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영작책은 문법책이랑 연계해서 쓰는 게 좋은데 내가 문법에서 비동사편을 풀었다라고 하면 영작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책을 골라서 비동사 있는 부분을 풀어요. 그래서 내가 문법을 공부한 것을 영작으로 풀 수 있는지, 즉 서술형으로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니까 서술형 문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이제 중1 때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다가 중1 때 이렇게 놀다가 중2 때 시험을 막 봤을 때 서술형으로 충격을 받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작 책도 꼭 한 번씩 풀어봐야 되는데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영작 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책도 공부하는데 영작도 한다? 필요하니까 그래요. 글도 써본 사람이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작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방학 때 영작 수업을 강의로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리게 되면 나중에 많이 들어주세요. 자,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니어 리딩 튜터, 이 리딩 튜터 같은 교재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리딩 교재는 재미가 없으면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지문도 길고 그러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한데, 이 책은 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 이거 끝나면 다음에 뭐 이거네요, 3거네요, 4거네요 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문법적인 그 문장 구조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독해는 그냥 읽고 해석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 This is Reading이라는 책도 비슷합니다. 책들은 다 비슷해요. 옆에 지문 나와 있고 옆에 문제 몇 개 나와 있고 비슷하긴 한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추천해주는 교재들은 다 학원에서 많이 쓰이는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책들을 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독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볼게요. 요즘 교재들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QR코드가 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들어볼 수 있는데, 저는 문제 풀기 전에 꼭 이 지문을 QR코드 찍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듣기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되면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까지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QR코드 찍어서 지문을 들어보기를 추천하고요. 독해 그냥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난 친구들 되게 많이 봤는데, 각각 지문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즉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그때 다 찾아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구조 파악, 문법이에요, 문법. 자기가 배운 문법을 이 독해 지문에서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파악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서울대 간 학생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자기 막 영어 노트 막 이런 거 이렇게 공개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다 끊어 읽기, 묻기 막 이렇게 수식 없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적인 거 다 밑에 써놓고 해석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독해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찾으면 대충 해석이 되는 정도지만,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 파악하기는 쉬운 책부터, 낮은 레벨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나중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 동사를 일단 찾아야 돼요. 주어 동사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어 동사를 찾을 때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동사, 그리고 동사는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무슨 시제인지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찾아야 되는 게 접속사죠.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끊어서 이제 읽어야 돼요. 문장이 길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전치사에서 끊어야지만 누구에게 또는 뭐 어디로 아니면 언제 이런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전치사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끊으면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야 돼요. 투부정사 너무 어렵다 하지만 독해 지문 읽어본 친구들 알 거예요. 한 지문에서도 투부정사는 정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선생님 그 투부정사 강의 찾아서 공부를 이제 방학 동안에 더 많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면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못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설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수학은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면 답안지 보면 나와 있지만 절대 그거는 비추예요. 수학은 자기가 어찌 됐던가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해서 다양하게 풀어보고도 답이 안 나오면 답을 봐야겠지만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해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는 뒤에 해설 나와 있고 요즘 책들은 이렇게 끊어읽기까지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장 구조까지 다 설명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처럼 해설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단어 뜻도 나와 있고. 그래서 독해는 해설지를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듣기 한번 볼게요. 듣기 교재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자주 쓰는 학원에서 자주 쓰는 교재들은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때 이 레벨 1 정도의 수준 있죠. 이 레벨 1 정도의 수준을 여러 권을 돌립니다. 그래서 능률에서 1권, 뭐 신사고책 1권, 마더텅 1권 해서 1권 쫙 하고 더 이상 1권 할 게 없으면 이제 2권 넘어가고 그 다음 3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권 끝나고 2권, 3권 이게 아니에요. 듣기는 1권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다양한 출판사의 1권을 쫙쫙쫙쫙 풀고 그리고 더 이상 1권은 안 해도 되겠다. 나 좀 더 어려운 거 해도 되겠어. 그때 2권으로 넘어가는 거지 1권 끝나면 2권, 3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여서 1권의 레벨 1에 해당하는 책들 쫙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듣기를 공부할 때는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딕테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1번부터 2번, 20번까지 한 회 분량이 끝나면 바로 뒤에 이 딕테이션 받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듣고 받아 쓰세요. 한 번 듣고 다 쓸 수 있는 친구들 몇 명 없습니다. 그죠?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듣기는 똑같은 거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 번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 표현을 암기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학 듣기, 뭐 고등도 마찬가지인데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패턴이 다음 회에 또 나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에서 나온 단어랑 수거는 당연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에 맞는 단어 수거 암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면 뭐 초반부에는 그림 묘사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도형도 알아야 되고 색깔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 같은 거 맞춤으로 외우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는 시간 약속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문제 많이 틀린다. 그러면 자기는 그 부분이 약한 거니까 시간 관련된 단어도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It's a quarter to 10이라고 했어요. A quarter to 10이 무슨 뜻이죠? 10분 되기 10시 되기 15분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A quarter이 15분이고 10이 10시니까. 그리고 to가 붙으면 뭐뭐 전이라는 뜻이어서
10시 되기 15분 전이니까 9시 45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자기는 들었을 때 바로 와닿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에 맞는 단어 수거 암기, 이게 대부분 교재에 보면 앞쪽에 유형별 자주 나오는 표현 또는 단어가 이제 설명으로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충분히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고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등 어휘 책은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네, 워드마스터 시리즈랑 능률 복학,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책들은 학원에서도 많이 쓰지만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장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 고등 기본이랑 수능 2000, 이 책 정도는 중3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고등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2000 정도에 있는 단어를 자기가 정말 다 마스터했다 하면 고등학교 갔을 때 1, 2학년 때까지는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독해할 때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면 좋겠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 때 꼭 사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기출 모의고사예요. 기출 모의고사 3개년 정도? 이거는 대부분 학교들에서 보조 부교재로 해서 꼭 쓰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떤 학교에 내가 갈지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책을 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사지는 말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고, 그 대신에 EBSI라고 해서 이건 고등학생들을 위한 EBS죠. 여기 들어가면 이 기출문제 뽑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연도랑 몇 월 달 거 아니면 영어 다른 과목도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3, 6, 9, 11월에 이렇게 학평을 한 번씩 보는데 이거에 따른 문제도 받아볼 수 있고 듣기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답 해설까지 다 있고 해설 강의까지 있으니까 이런 EBS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기출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 이거를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방학 동안에 이 3개년 모의고사를 다 한번 끝내놓고 들어가게 되면 시험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저는 방학 때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미리서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좀 시키고 나서 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미리서 이거를 해보면 모의고사 대비도 되는 거와 동시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 기말 대비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고등학생 교재는 문법하고 독해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다 모의고사 식이거든요. 그런데 난 그래도 고등 문법 좀 더 보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 이 세듀의 첫 단추 모의고사 문법 어법 편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문법은 따로 있진 않고요. 중학교 레벨 1, 2, 3 정도의 그 문법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면 고등 문법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은 문법 책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중등 교재로 공부를 하는 걸 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등 문법 책이라고 나온 책들은 굉장히 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운 교재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빠바라고 해서 이 교재는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부교재고요. 학원에서도 많이 쓰는 부교재입니다. 이게 예전 버전? 여기는 예전 버전이고요. 여기가 최근에 다시 개정된 버전인 것 같아요.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문장 구조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독해 지문도 많이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자기 실력에 맞는 책을 구해서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EBS 교재를 학교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처음부터 EBS 교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EBS 교재가 수준이 조금 높아요. 굉장히 쉬운 책들도 해석을 해보면 친구들이 해석을 다 했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EBS는 수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책들로 공부를 한 다음에 학교에서 EBS 교재를 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듣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 수능만만 기본 편인데요. 이 기본이 20회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35 플러스 5회, 즉 40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출판사들에 비해서 수능만만 기본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 책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고등 듣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만만 기본 정도면 그래도 조금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수능만만 그 듣기를 하면 당연히 뒤에 딕테이션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단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많이 틀린 문제에서 단어 같은 거, 수거 같은 거 쫙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암기를 다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에 다 QR코드 있어서 바로바로 들어볼 수 있는데 문제를 굳이 풀지 않더라도 한 회 분량은 그냥 외출을 했을 때도 음악 대신에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들어서 계속 들어야지만 듣기는 느는 건데 듣기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그냥 어디 외출해서 이동하는 시간 이럴 때도 그냥 찍어서 바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듣기 책은 이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